자, 이준석 성상납 무고죄가 됐는데 여기 변호사인 강신업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신업입니다. 아, 누구보다도 열 받으셨을 텐데. 지금 열 받아가지고요. 이거 지금 가라앉히기가 힘듭니다. 아니 이게 왜 무고죄가 이 무혐의 됐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증거 불충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슨 놈의 증거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증거라고 하는 게 뭐 예. 결론을 정해놓고 예. 결국은 깨워 맞추는 그런 어떤 식의 수사를 많이들 하거든요, 실제로. 예. 근데 이제 증거 불충분이라 그러면은 또 어디가 어떻게 불충분한 거냐, 이게 참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증거라고 하는 것이 5개가 있어야 되는 거냐, 예. 아니면 70%가 있어야 되는 거냐, 예. 하여튼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런데 예. 한번 제가 증거 불충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의 부당함을 예. 정말 열받은 거 시키고 예. 정말 조목조목 차분차분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이 제가 무고죄로 고발을 했는데요. 네. 무고죄로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네. 하나는 성상납 사실이 있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가세현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네. 이 두 가지 조건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세현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건 팩트거든요. 그렇죠. 그건 뭐 그 고소장도 있고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지. 그거야 뭐. 그 부분은 이제 부정을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상납 사실이 있었다. 그것만 되면 이 되는 부분이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 검찰에서는 이것이 적극적인 증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적극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적극적인 증거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 그저 권순일 때 얘기한 거 같은 거네. 그렇죠. 교묘한 어떤 이제 또 그 언론 플레이, 아니면 이거는 이제 그 법장난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제가 증거가 있었다는 걸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거는 만약에 증거가 없었다면 말이죠. 네. 오히려 그 이준석이는 김성진을 고소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사실은 가세현보다도 가세현은 이제 김성진 등의 또 내지는 장땡땡의 등의 제보를 받고 그거를 방수한 것에 불과하고요. 네. 실제로 성상납을 했다고 말한 사람은 김성진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장땡땡이 가세현에다 제보를 한 겁니다. 장이사라는 사람이죠. 예, 장이사라는 사람. 네. 그러면 장이사는 그렇다 치고 네. 김성진은 정말 대놓고 네가 성상납을 받지 않았다면 나를 고소하라 라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때 그랬죠. 예. 아시다시피 책까지 썼습니다. 저하고 같이. 맞아. 이준석의 성상납은 사실이다. 예. 그거 저하고 공조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성진에 대해서 일체 고소라든지 내지는 이런 걸 못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검찰에서는 오히려 정말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김성진도 알고 이준석도 아는 일을 갖다가 검찰만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보는데, 예. 첫 번째, 이렇게 이준석이가 자기가 만약에 성상납을 정말 안 받았다면 네. 김성진을 먼저 고소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그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정황 증거입니다. 그렇죠. 예. 자, 두 번째 정황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는 정황 증거이면서도 또 직접 증거라고 저는 보는데, 네. 7억 각서입니다. 그렇죠. 7억 각서. 이거는 정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가세현에서 2021년 12월 27일 날 이준석 성상납을 폭로한 다음에 그 바로 그날 밤에 김철근을 대전으로 내려보내가지고 이동규 피부과라고 하는 곳에 이 쓰리 쿠션으로 말이죠. 네. 투자를 해주는 식으로 이 장의사한테 7억 원을 준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월 10일 날 실제로 그 각서를 쓰고요. 그런 다음에 사실확인서를 하나 받아옵니다. 네. 장의사로부터 그 받은 사실확인서가 뭐냐면 이준석의 성상납 사실은 없었다 라고 하는 사실확인서입니다. 예. 요거를 이제 받아다가 그 가세현을 고소할 때 그거를 증거로 첨부해서 강남경찰서에 낸 겁니다. 예. 그런데 이 7억 각서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 아마 시청자들께서 청취자들께서 들으시면 딱 떨어지는 증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만약에 정말로 자기가 떳떳하다면 왜 가세현에서 이렇게 폭로를 한 그날 밤에 한밤중에 1시에 김철근을 내려보내서 부랴부랴 그렇게 각서를 7억이나 주기로 하고 사실확인서를 하나 받아오겠습니까? 그러게. 예. 이거는 너무 명백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 자, 그 증거 말고도 사실은 김성진이가 그 사기죄로 지금 수감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사기를 하고 나서 그 또 돈을 받은 돈을 어디다 썼느냐 이걸 수사를 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네. 김영록 검사님이 하셨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변호사를 하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수사 기록에 의하면 김성진이가 돈을 어디다 썼느냐에 대해서 여러 군데 이제 뭐 돈을 뿌렸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중에 하나가 김성진이가 이준석한테 성접대했다는 것이 그 수사 기록에 나온답니다. 아, 이것이 이고. 가세현에서 폭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결정적 증거인데. 예, 그리고 그것이 판결문에도 이것이 그 하나의 증거로 첨부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김성진이가 성접대를 했다는 사실을 대전지검과 대전지방법원에서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상당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다가 지금 김성진이가 성접대를 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또 얘기를 했지만 뭐 CRS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어디 가서 술을 먹었고 어디 가서 윤석이가 잠을 잤고 이런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2013년의 일이기 때문에 11년 전 일 아닙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예. 10년 전 일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구체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뭐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게 그렇죠. 조금. 예. 아무래도 그 10년 전 일을 정확히 기억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김성진의 진술과 그러다 보니까 장 이사의 진술과 또 김철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진술이 조금씩 차이 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날 7월 11일 날 어디서 술을 먹었고 어디에서 성접대를 했는지 예. 8월 15일 날은 어딘지 이 두 개가 헷갈려가지고 조금씩 진술이 바뀌는 점은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딱 잡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술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진술이 바뀌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사실은 이번에 무혐의를 준 걸로 저는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결론을 정해놓고 나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이 이준석을 뭐 봐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왜 그러냐면은 예. 제가 6월 금요일 날 6시 42분에 통지를 받았습니다. 예. 문자로 문자로? 이준석을 무혐의했다는 통지를 예. 잘 들어보십시오. 예. 금요일입니다. 예. 일과 시간이 끝난 6시 42분입니다. 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금요일 날 일과 시간이 끝난 시간에는 누구도 다시 검찰청에 전화를 해볼 수도 없고 아, 그렇지. 기자들한테는 브리핑을 일치 안 해가지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 저 하나만 아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이걸 갖다가 이제 올리는 바람에 기자들이 알게 되고 이 기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아, 그러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들이 떳떳하다면 이렇게 2년씩이나 끌어온 사건, 더군다나 이준석은 집권당의 당대표였습니다. 지금은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단순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아주 지금 말하자면 화제의 인물입니다. 예. 그렇다면 적어도 기자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 사건에 예. 그러면 브리핑을 하든지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싹 감추면서 그것도 금요일 날 6시가 넘은 시간에 금요일 토요일 날. 날은 기자들이 쉽니다. 그렇죠. 이때 딱 저한테만 달랑 알려준 겁니다. 아. 이 얘기는 사실은 떳떳하지 못하다는 걸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뭐 특권도 없다, 특혜도 없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왜 또 검찰청으로 부르지 않았느냐 또 그렇게 얘기하고 또 왜 공개 소환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트집을 잡았죠. 네. 이번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법령이 없어서 그렇지 뭐 부적절한 처신이다. 또 오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준석에 대해서는 왜 그렇다면 공개 소환도 안 하고 검찰청에서 말이죠. 예. 수사 심의에도 안 올리고 그러네. 그리고 그렇게 구렁이 넘어가듯이 비밀리에 그냥 저한테만 달랑 알려줘가지고 그것도 금요일 일과 시간이 끝난 시점에 기자들한테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똑같은 이원석 검찰총장인데 김건희 여사 수사와 이준석 수사는 왜 그렇게 다릅니까? 더군다나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김건희 여사를 얘기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성상납이야말로 진짜 부적절한 처신 아닙니까? 그렇지. 당신의 예. 말이죠. 예. 이 이준석이는 박근혜 퀴즈를 해가지고서 그
비대위원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던 당시에도 거물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아, 그럼요. 그때 예. 성상납을 받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야말로 부적절한 처신이라면 적어도 이것도 뭐 증거가 없어서 그렇다라든지 내지는 수사심의에 올린다든지 적어도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면죄부를 줬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증거가 없다는 것은 정말로 자기들이 빠져나가면서 누군가를 봐주고 싶을 때 증거가 없다고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증거가 없다는 것은 개가 웃을 일이고요. 음.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다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푸하하하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 이원석하고 지금 한동훈 내지는 뭐 등등등등의 어떤 그 짬짬이설 내지는 이준석하고도 통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설들이 있습니다. 여러 네. 가지. 이제 그것도 이제 적시를 하고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준석이가 오늘 나가가지고 말이죠. 어디 방송에 나가가지고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를 내쫓으려고 한 것이 이 사건의 어떤 전말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방을 팔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저를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지. 그런데 저에 대해서는 그냥 한마디 슬쩍 지나가면서 이 사건의 전말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대표를 내쫓으려고 말하자면 꾸민 사건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가세원에서 처음 이걸 갖다가 폭로한 거 아닙니까? 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여기에 개입했다면 그럼 가세원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꾸몄다는 겁니까? 또 하나 제가 무고죄로 고발을 했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저하고 어떤 음모를 꾸몄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지. 지금 그러니까 이 이준석이는 성산합이 없었다 이런 얘기는 못하니까 그런 얘기는 확실하게 하질 않고 아. 그 다음에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당 대표를 내쫓으려고 한 사건이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 물을 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기현도 내쫓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지금 한동훈하고도 싸우지 않느냐, 뭐 등등등으로 또 물을 타는데 이걸 이용하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제가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이준석 그렇게 자신 있냐? 했냐 안 했냐? 그렇다면 그거 가지고 강신업과 무제한 공개 토론을 하자. 네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토론해주겠다. 라고 제가 페이스북에 썼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합니다. 이준석이 제 페이스북을 보고 있거든요. 분명히. 예. 다른 건 봤으니까. 예. 근데 제가 했냐 안 했냐라고 물었습니다. 예. 너 했냐 안 했냐? 이 방송을 통해서도 다시 묻겠습니다. 예. 이봉규 TV 누구나 보는 이봉규 TV 유명한 방송을 통해서 이준석한테 공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예. 너 했냐 안 했냐? 안 했다면 자신 있다면 무제한 공개 생방송 토론을 하자. 이준석. 예.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그리고 이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건데 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안 끝났습니다. 아직. 예.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말이죠. 아직 네.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를 갖다 정면으로 공격을 안 합니다. 아.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화살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너무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그러게. 그래서 예. 지금 사실은 저 이준석이를 어떻게 보면 제가 키워준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준석이가요. 저 때문에 큰 거민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뭐 제가 때문에? 말이죠. 예. 이 저 씨알리스라든지 뭐 매기구이라든지 뭐 등등등등 얘기하면서 계속 이준석이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아, 그렇지. 이 성산업 때문에 얼마나 유명해졌습니까? 그렇죠. 시알리스. 예. 예, 이준석이가 당대표 할 때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업적이 있습니까? 지가 예. 뭐가 있습니까? 예. 하버드 나왔다 그러지만 지가 아는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 아무것도 없는데 요 성산업 가지고 유명해진 거예요. 원래가 말이죠. 정치인은 본인 보고 빼놓고 부고 빼놓고는 다. 그럼 언론에 나면 유리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준석이를 오히려 띄워준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지금 자책감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고를 하고 하면 네. 요놈이 또 이제 오히려 이거 가지고서 말이죠. 계속해서 이제 지 뜨는데 뭐 이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항고가 남아 있고요. 예. 또 재항고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재항고가 있네. 예. 네, 검찰에서 지방검찰청에서 이렇게 무혐의를 때렸을 때 네. 고등검찰청에다가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음. 또 고등검찰청에서 또 무혐의를 때리면 또 뭐 재항고라는 것도 있습니다. 오. 그래서 아직 안 끝났고요. 예. 그 다음에 저는 이 지방검찰청의 이런 결과를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거는 누가 봐도 만약 일반인이었다면 2년 1개월이나 끌다가 무혐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만약에 진짜 그렇게 무혐의라면 바로 그냥 2, 3개월 안에 결론을 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이 기소 의견으로 서울경찰청에서 그것도 지방 서에서 한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부 그 잘한다고 하는 수사를 잘한다고 하는
베테랑들이 수사를 해가지고서 기소 의견을 올렸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에서 2년 1개월 9일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밤에 몰래 느닷없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경찰이 제가 서울경찰서장하고 얘기하잖아요. 예. 자, 그리고 기소 의견을 올렸잖아요. 예.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엇갈리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엇갈릴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제가 김성진 법률 대리인으로 들어가가지고 정말 이 사건을 전부 다 조사 과정에 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과정으로 본다면 이거는 일반인 같다면 무혐의가 나올 수 없는 거고 나온다면 2, 3개월 안에 벌써 나와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이 사건을 질질 끌다가 엿가랑처럼 느리다가 지금에 와가지고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더군다나 이원석 총장이 9월 13일 날 물러납니다. 그렇죠. 퇴임 며칠 전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 더군다나 9월 6일 날 6시 43분에 저한테 보냈는데 그 다음 날이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예. 토요일은 기사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9월 9일 10일 하면 며칠 있으면 이원석 13일 날 물러나니까 이따가 금요일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자기 물러나기 며칠 전에 이걸 딱 하고서 물러난다. 이런 의심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털고 가기네. 예. 예, 이걸 털고 가는 거죠. 네. 이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말이죠.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도 네. 말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예요, 사실은. 아,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럽고 하도 분통이 터져서. 네, 예. 너무나 분통 던지고 기가 막혀서 그냥 말을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예. 제가 그때도 기자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페이스북에만 그것도 9시 10시 돼가지고 이걸 올릴까 말까 하다가 예. 그 사실을 갖다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어허, 그랬더니 기사가 안 나오는 토요일 날 그냥 아. 기사가 6, 70개가 나왔습니다. 예. 6, 70개가 나왔는데 기사를 뭐라고 뽑느냐. 이준석이를 옹호하는 쪽에서 기사를 뽑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2년 만에 무고 혐의를 털었다. 이 이준석 대권 가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더군다나 좌파 언론들은 지금 신났습니다. 예. 이걸 보면서 제가 정말 빡쳐가지고 지금 사실은 지금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그럼요. 지금 이준석이가 무혐의 나왔다더라. 다 끝난 거 아니냐. 이준석은 진짜 무혐의 아니냐. 성상납 사실이라는 실체가 없었던 거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아니죠. 실체 있습니다. 실체 없다면 이준석은 지금이라도 김성진과 저를 갖다가 또 고소해야 됩니다. 못하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한테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했냐 안 했냐? 자신 있다면 강신업과 이봉기 TV에 나오든 그렇지. 아니면 MBC에 나가든 네가 원하는 모든 곳에서 네가 원하는 시간에 네가 원하는 방법으로 토론에 응해주겠다. 이준석이 토론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예. 너 뜰 수 있는 기회고 네가 이제 정말 대권 주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고 네가 완전히 성상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강신업의 이 토론 제안을 받아달라 받아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네. 너 했냐 안 했냐. 네. 네. 감사합니다.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석아, 큰일 났다. 너 토론 이거 받아야 되겠는데 안 받고 피하면 이것도 이게 찔려서 피하는 게 되니까 토론 제목은 간단한데 했냐 안 했냐. 야, 이거 코너에 몰렸네. 이준석 큰일 났네. 좋아할 일이 아니야. 너 했냐 안 했냐. 무제한 토론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 이거 응해야 된다. 안 응하면은 이거 네가 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야 돼. 예. 했냐 안 했냐. 네, 마치겠습니다.